자, 147쪽의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삼각함수에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주기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봤던 표현이었는데, 예전에 fx 더하기 2가 fx다 하면은 어떤 2라는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칸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 그 안에 함수가 그려져 있겠죠. 그 함수를 계속해서 2라는 구간만큼 반복해서 그린다 였고, 너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했을 때 fx 플러스 p가 fx와 항상 같더라,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주기를 p라고 합니다. 이때 p는 최소의 양의 수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반복되는 그 길이를 주기라고 한다. 됐지? 주기를 periodic function이라고 하고 주기를 period라고 한다 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각함수의 값은 2파이를 기준으로 반복되잖아요. 각이 2파이 돌면 똑같은 각이니까 네가 구해야 될 함수 값들이 2파이 더해지면 항상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그런 함수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주기가 2파이인 그런 함수가 된다. 따라서 sin 세타 또는 sin 파이, sin x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겠죠. sin x, cosine x, 탄젠트 x 모두 뭐다? 주기가 2인, 2파이인 그런 함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주기가 2파이일 것이다. 그렇군요. 야, 적당히 이렇게 좀 달려있어 봐봐. 안되나? 자, 됐다. 자, 그래서 y는 sin 세타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실제 삼각함수의 y는 sin 세타, y는 cosine 세타, y는 탄젠트 세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봐야 되겠죠. 주기가 2파이다 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 주기 안은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 다 찍어서 그리면 되지 뭐. 자, 진짜로 다 그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친구를 하나 데려와 봤습니다. 그래프 더럽게 못 그린다 오늘. 원래 못 그렸나요? 얘는 왜 갑자기 내려가고 그러니? 자, 여러분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커다란 원을 준비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잘 봐. 적당한 각을 세타라고 줬을 때 이때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y가 뭐야? sin 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y라는 값이 뭐다? sin 세타다. 자,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기 때문에 r은 1이고 그 점의 좌표 x, y라고 하면 sin 세타는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 r 1분의 y가 되니까 y는 sin 세타다. 이제부터 이 점의 y 값들이 뭐야? sin 값인 거야. 됐죠? 그래서 y는 sin 세타로 어떻게 그린지 한번 보자. 이거는 x라기보다는 세타로 하겠습니다. 세타. 너는 세타. 그래서 세타라는 값이 뭐가 되면 0도가 되면 이때 이 점의 좌표, y 좌표는 얼마? 0이죠. 즉 세타가 0일 때는 0,0을 지나는 거야. 0,0을 지나는 거야. 그지? 그럼 세타가 30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30도일 때 사인 세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 2분의 1이다. 30도라는 건 6분의 파이를 의미한다. 30도를 x축 위에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30도를 x축 위에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30도쯤에다가 뭐를 2분의 1쯤 되도록 그립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됐나요? 30도 6분의 파이는 약 0.5 정도 됩니다. 왜냐면 파이가 3.14인데 그걸 6으로 나눴잖아. 0.5 얼마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된다고. 4분의 파이가 되면 어떨까? 4분의 파이가 되면 뭐야? 2분의 루트 2, 루트 1로서 요렇게 쭉 당겨서 실패해버렸네. 그러면 살짝 교체를 해서
니가 2분의 루트 2다 하고 니를 쭉 당겨왔을 때 2분의 1이 여기 찍혔다 라고 합시다. 여기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라 부를 수 있는 60도가 되었을 때 한 60도 한 이쯤 됐다 치면은 여기서의 함수값이 뭐야? 이렇게 사인 값이 뭐야? 2분의 루트 3이겠죠. 이렇게 2분의 루트 3이 찍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책에는 되게 잘 그려놨으니까 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칠판에 그리는 거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리기가 힘들 수가 있겠다. 사인 90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1이죠. y좌표는 그때 1이므로 사인 90도는 1이 되도록 이렇게 쭉 사인 90도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돼서 사인 그래프는 여기를 따라서 부드럽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쭉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120도쯤 됐다 치면 여러분 좌우 대칭이죠. 120도쯤 됐다 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좌표일 거니까 너가 그대로 쭉 연장되어서 여기쯤에 뭐가 3분의 2파이 120도가 찍히게 되는 거고요. 4분의 3파이 즉 135도는 여기죠. 135도.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연장해서 너를 쭉 이렇게 찍으면 이게 4분의 3파인 거죠. 그 다음 너를 좀 쭉 연장해서 여기 찍히는 게 150도입니다. 150도. 너를 쭉 연장해서 힘들어 죽겠네. 자, 뭐니? 150도. 6분의 5파이니? 6분의 5파이에 2분의 1 찍히고 그 다음에 뭐야? 파이 180도가 되면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y좌표가 0이니까 y 사인 값은 0이다. 그래서 역시나 너를 따라서 부드럽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엄청 잘 그리네 나. 그지? 자, 녹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뭐야? 이렇게 사인 값이 바뀔 때마다 y좌표는 커지다가 제일 커지면 1 찍었다가 다시 작아지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는 값 자체는 커지는 거지만 부호가 음수죠. 즉 점점 작아져서 언제? 마이너스 1까지 갑니다. 언제? 270도. 따라서 90도, 180도, 270도가 될 때 뭐 할 때까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너를 따라서 그래프가 뭐야? 함수값이 y값이 올라오니까 너를 따라서 이렇게 증가해서 2파이에 다시 오면 끝입니다. 자, 이걸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매칭된다 라고 해서 제가 그려봤는데 막말로 이제 세타 대신에 x 쓰면 그만이니까 y는 sin x라고 할 건데 sin x에 x자리에 6분의 파이 넣으면 30도 넣으면 2분의 1 45도 넣으면 2분의 루트 2 60도 넣으면 2분의 루트 3 90도 넣으면 1까지는 원래 알고 있던 것이고 그 함수가 뭐야? 대칭성을 따라서 너는 120도 넣었을 때 60도와 같은 값 135도는 너와 같은 값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즉 실제로 너는 이 그래프 그대로 음수에다가 그려진 것 뿐입니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라. 0부터 2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범위 안에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한번 증가했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이 그래프를 기억해 두세요. 할 때마다 원하나 그려가지고 대칭시키면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 그래프를 아예 기억해 두세요. 됐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요 모양인 걸 기억해라. 무슨 꼴? 파동이라고 할게요. 한 파동. 됐죠? 그래서 너를 잠깐 분석해보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우리가 뭐라 불러?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는 주기가 2파이예요. 그 다음에 뭐야? 여기를 우리가 파동에선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진폭은 그냥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위아래가 대칭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선이죠. 위아래를 이제 구분한 선이니까 이걸 축이라고 불러요. y는 0, 즉 x축 자체를 그냥 축으로 가진다 이거예요. 좀 이따 이제 함수를 평행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체크해 놓는 겁니다. 뭐 요 정도 알겠죠? 주기, 진폭, 축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하자면 요걸 제 개인적인 이제 표현으로 시점이라 부르는데 시점, 시작점이 0,0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보자. 시점이 0,0이었다.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는 이해했다 치자잉. 했다 치면 안 돼. 해야 돼. 알겠지?
하나 더 알아두면 사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독특한 성질로서 대칭성을 가지는데 어디에 대칭이냐면 원점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기억해둬라. 원점 대칭이 된다. 책에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활용해야 돼? 정의역, 치역부터 사실 체크를 했었어야 돼. 함수다 보니까. 근데 0부터 2파이까지의 중요한 부분을 그려봤는데 나머지는 이게 뭐야? 반복될 따름이야.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 혹시 추워? 그래. 춥구나. 살짝만 켜놓을 테니까. 당장 추울 때는 그 위에 겉옷이라 잠깐 입고 있어. 덮어로 와도 있어. 춥겠다, 너. 그 자리가 제일 춥잖아. 아니면 앞에 앉아. 알기 싫어? 자, 아무튼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정의역 자체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고 이때 알아둬야 될 거. 진폭이 뭐에 영향을 주냐면 치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만들어진 치역은 뭐다? y값인데 y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겁니다. 즉 sin x의 그래프는 최대 제일 커봤자 1이고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됐나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해봤자 뭐 0,0 x축과의 교점 정도를 알아두면 편한데 x축과의 교점은 항상 n파이다. 맞지? n파이, 0를 지난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고 대칭성, 원점 대칭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뭐야? 삼각함수에서 그려지는 독특한 성질들인 거지. 성질들 알아두자 이거고. 사인 세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코사인 세타도 한번 그려봐야지. 앞으로 가든지 요 중간으로 와. 아무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내 몸에 가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자, 그 다음 보시죠. 사인, 코사인 x인데. 얘는 이미 여기서 x 값이 코사인인 거 알겠잖아.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x가 코사인 세타구나. 그래서 y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긴 한데 내가 원하는 건 x 세타가 바뀔 때 y 값이 막 바뀌는 그런 함수를 그리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랑 매칭시키려고 하면 이게 y가 아니라 x여야지 편하잖아. 따라서 얘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보는데 실제로 그려지는 함수는 세타, 그래서 여기 y축을 코사인 세타의 함수값으로 봅시다. 즉 y는 코사인 세타라고 본다면 얘를 한 바퀴 돌려서 그리셔야 돼요. 얘가 시작하는 세타다. 알겠지? 얘를 x축 양의 방향으로 봐. 다시 얘를 자꾸 휙 돌린 거야. 알겠지? 쟤를 자꾸 휙 돌린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 길이가 1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를 땡겨 와야지 우리가 아까 그리듯이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땡겨 오는 겁니다. 자, 참고로 0도일 때 코사인 0은 얼마? 1이었습니다. 0도일 때 1이었고 세타만큼 변하면 세타라는 값이 찍힐 때 코사인 세타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값이 뭐야? 감소하는 듯한 모양으로 그려지게 돼요. 맞잖아. 함수가 이게 x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점점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2분의 파이까지 작아졌다가 2분의 파이 90도를 넘어가서 파이 때까지는 값이 점점 더 작아져요. 거의 점점 더 작아져요. 최소 180도를 돌아가면 여기 찍혀 있으니까 그때 y값은 x값은 마이너스 1이겠다.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래프를 따라서 쭉 올라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파이 기준으로 너는 하고 있는 모양처럼 그려져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 얘처럼 똑같이 줄 쭉쭉쭉 그어가면서 그려와도 되고 코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 135도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려봐도 됩니다. 아니면 책을 쓱 보니까 책에는 잘 그려놨잖아. 끄덕끄덕끄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걸 그려본다가 아니라 이 그래프의 모양을 어느 정도 눈에 때려 박아야 돼. 자, 역시나 주기부터 체크한다. 진폭 역시 1이죠. 그 다음 축의 방정식도 y는 0, x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점이 여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라고 할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좀 이따 써서 필요해서 써놓은 건데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의 시작점이고 코사인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사인 그래프는 시점에서 바로 시작해서 외우기 좋았는데 코사인의 시작점이 0도일 때 0라디안일 때 0이었다 한다면 시점을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한 세트를 그릴 건데 시작할 때 코사인은 0,1에서부터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자, 역시나 똑같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겠고요. 진폭이 무슨 치역에 영향을 줘. 치역은 뭐다? y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이 되겠고요. 그럼 또 언제 0이 되니?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이럴 때마다 2분의 홀수 파이가 될 때마다 0이 되겠네요. 그런 성질이 있겠고 너는 반복해서 그려지게 될 테니까 어디의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대칭성으로 뭐해? y축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여러분, 기본적인 형태를 기억해야 돼. y는 sin x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항상 문제에서 다 그리라고까지는 안 해요. 다 그리라고까지는 안 해요. 물론 실제로는 다 그리는 게 맞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0부터 2파이까지를 단숨에 그려낼 수 있어야 돼. 기억해. 사인 그래프는 일반적인 파동 그래프 그리듯이 그립니다. 알겠죠? 0부터 2파이를 어떻게 4등분을 하세요. 4등분해서 중간 지나고 시작점 지나고 마지막 점 지나줘야 되는데 처음에 올라가세요. 얼마만큼? 한 칸. 그 다음 내려가세요. 얼마만큼? 한 칸. 왜? 올라갔다 내려가라. 사인 범위가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알겠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만약에 더 그려야 되면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 더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외울 때 0부터 2파이까지의 시작점부터 한 주기까지를 해서 4등분해서 올라갔다 찍었다 내려갔다 찍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시고 그래서 파동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파동 그래프 배우죠? 과학 시간에 안 배우나? 현님아 파동 그래프 배웠어? 기억이 안 나? 안 배우나? 파동? 진폭이 얼마다, 준동수가 얼마다, 주기가 얼마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런가? 요새는 안 하나? 자, 그 다음 y는 코사인 x의 기본적인 형태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면 안 돼. 졸면 지옥 간다. 자, 역시나 똑같아. 4등분을 해. 4등분해서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중간 함 들리다가 밑에 함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다시 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요런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 알겠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메롱이라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메롱 모양이잖아. 이렇게 메롱 하면 되잖아. 맞지? 한 세트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다들 왜 이렇게 피곤해? 기지개라도 한번 피고 하게? 한번 땀이라도 한번 흘리고 수업할까? 자, 메롱 그래프 그리듯이 그려주고 시작점은 여기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를 그린다는데 코사인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 들렸다가 내려갔다가 중간 들렸다가 올라오듯이 끝나면 되겠고요. 오케이? 메롱이라고 외우시던지 아니면은 사인 그래프를 옆으로 한 칸 이동했다. 요만큼 4등분한 만큼 이동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잘라놔서 그렇지 실제로 적당히 이동한 사인 그래프 여기서부터 이까지 보면 사인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야.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야. 누가 사인 x 그려달라거나 코사인 x 그려달라고 하시면 저렇게 찍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변형을 해보죠. 148쪽에 4번 내용입니다. 사인 x와 코사인 x의 변형을 해볼 건데 그래, 사인 x 앞에 a배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a배가 되면은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참고로 제가 되게 과장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과장해서 그려놓은 거라고. 원래 이렇게 되게 납작해요.
그래프는 에이 잘면 안 돼요. 자, 이거 뭐야?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 1.57입니다. 야, 얼마야? 3.14입니다. 파이. 그래서 상당히 납작하게 그린 모양이 맞아. 책처럼 어느 정도 좀 납작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풀 때 편하게 그리려고 그냥 대충 한 세트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한 주변을 적당히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볼록하게 그려주는 게 생각하기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볼록하게 그린 것 뿐이야. 자, 연두가 2분의 1 sin 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값을 전부 다 반으로 줄이면 되죠. 원래 2분의 파이에서 1까지 가야 되는 친구가 2분의 1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지나는 점은 다 똑같다. 원래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되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야죠? 위아래로 납작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돼 있나요? 그러면 2분의 3 sin x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요게 2분의 1, 요게 1이었으니까 2분의 3만큼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역시나 여기서도 똑같이 2분의 3만큼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양으로 위아래로 늘어나는, 맞나? 효과가 있겠지. 따라서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변한다 이거야. 알겠지? 진폭이 변한다고 합시다. 진폭이. 그래서 어떻게 원래 이 값이 1이었을 텐데 2분의 1로 줄어든 친구와 뭐로 2분의 3으로 늘어난 친구가 있겠죠. 말하자면 A 값이 곧 진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A 값은 진폭의 역할을 한다. 진폭. 생사님, A가 음수면 어떡합니까? A가 음수면은 뒤집어집니다. 맞잖아? A가 음수면 Y는 마이너스 sin X로 한번 그려볼 건데 원래 1에 가야 될 친구가 마이너스 1로 가 있고 원래 마이너스 1에 가야 될 친구가 1에 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뭐죠? 뒤집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요런 효과까지 나온다.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지 외워둬야 돼. 얘들아 졸고 있으면 안 돼. 중요한 단원이야. 정신 차려. 뭐 시작한 지 얼마 됐다 벌써부터 다들 이렇게 피곤해. 응? 뭐 요새 뭐 집에 힘든 일 있어? 숙제하느라 쉽지 않아 인생이. 응? 빨리 정신 차려라. 자, 되겠죠? 이번에는 안에를 조작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만 더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 이 A라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진폭이 변하게 되고 실제 진폭은 근데 절대값 A가 결정하게 됩니다. A가 양수냐? 그럼 원래 알던 대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고 음수면 통째로 뒤집어 버리면 되고. 됐지? 그래서 A의 역할은 진폭, 위아래의 변화를 준다. 자, 그러면 B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너무 길게 그렸다. 뭐 이 정도가 적당해.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됐죠? 여러분, sin EX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sin EX. EX, 0부터 X가 파이만 돼도 이미 2파이여야 된다는 건데, 변화의 속도가 2배 빠르죠? 자, 다시. 원래 2분의 파이 넣으면 sin 파이니까 여기랑 찍혀야 되겠고, 4분의 파이 넣으면 sin 2분의 파이니까 1에 찍혀야겠고, sin 4분의 파이, 4분의 3x, 4분의 3파이 넣으면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에 찍혀야 되겠어요. 따라서 그래프가 뭐죠? 이렇게 축소되는, 좌우로 줄여놓은 듯한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반복돼야 되니까 한 번 더 그리면 되겠죠. 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 너는 뭐야? 주기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됐니? 그럼 여러분, sin 2분의 1x는 어떨까요? 파이를 넣어야 비로소 sin 2분의 파이라는 1에 찍히게 됩니다. 2파이를 넣어야 sin 파이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3파이 넣으면 다시 2분의 3파일 테니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4파이죠? 따라서 주기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네요. 주기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네요. 따라서 그래프의 변화 속도를 결정한다. 알겠지? 됐나?
따라서 b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양수인 것만 생각해 볼게. 음수인 건 나중에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배워보고 나중에. 자, 일단 b가 양수였다면. 그 문제는 어차피 b가 양수인 것밖에 안 나와요. 걱정 너무 하지 말도록. 여러분한테 막 음수인 거 내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 어? 그지? 그래서 잘 봐! 주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 2파이였던 주기가 b의 절대값. b가 양수라면 b의 값만큼 줄어든다 이거야. 따라서 2였을 때는 2분의 2파이가 되어서 파이가 된 거고 2분의 1이었을 때는 2분의 1분의 2파이가 되어서 4파이라는 주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A가 앞에 붙어 있으면 뭐가? 그래프가 위아래로 A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고 자, B가 X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래프가 2배로 줄어드냐 반으로 늘어나냐 등등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다. B가 커야 주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B가 커야 X가 쪼매내도 금방 2파이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의 변화를 B가 크면 클수록 빨리 일어나니까 주기가 작아지는 거고 B가 작은 숫자면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너 2파이 되는데 4파이까지 가야 되니까 한 주기가 4파이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B분의 2파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라. 됐어요. 자, 여러분. 이때 함수의 변화로서 가장 중요한 거 주기와 진폭이 변했는데 수학에서는 과학이 아니잖아. 진폭이란 표현보다는 치역이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로 치역의 범위가 뭐한다?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치역의 범위가 a배 되었다는 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바뀌었다. 선생님 a 감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A가 음수든 양수든 마이너스 얼마가 왼쪽에 플러스 얼마가 오른쪽에 적혀 있겠죠. 민재야 괜찮니? 안 괜찮아 보이네 다들. 요지 인물 3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효진아 빨리 어떻게 해결 좀 해봐. 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 요거 잘 이해해 두셔라. 됐지? A배 하고 B배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 사인만 해보시면 어떡해요? 코사인은요? 똑같다.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도. 코사인 그래프는 어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한 주기를 그냥 메롱 하듯이 그리면 된다고. 메롱 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한 주기를 메롱 하듯이 이렇게 싹싹싹 그리면은 이렇게 하면 메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2분의 1 하고 뭐 할까? 2x 해볼까요? 그냥 주기가 뭐 돼? 반으로 줄어들죠. y 2파이를 일어나는 거 파이가 주기고 파이가 주기인데 우야라고 이거 똑같이 그릴 끼인데 어찌하라고? 반으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항상 한 주기를 4등분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W자 모양처럼 막 그려지겠네요. 물론 W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아니 이 아저씨 그림 좀 그리잖아. 자, 하여튼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진폭 즉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어디까지 했어 지금?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의 탄젠트는 안 해요. 안 해. 탄젠트 어려워.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까지 그려봤고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봤고 그 아이디어는 원에서의 x좌표, y좌표를 활용해서 그려본 것이었고요. 원에서 x좌표와 y좌표가 곧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니 걔를 활용해서 한번 그려봤고 이때 함수에서의 성질 정역이 어떻다, 치역이 어떻다, 항상 지난 점이 있느냐, 대칭성은 어떤데 그다음 변화까지 원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변화까지 체크하면 미적분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반복되는 그냥 그런 함수예요. 주기 함수니까. 그래서 뭐야? 사인 코사인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 주기성이죠. 주기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폭은 말 그대로 치역을 결정할 때 그게 뭐야? 결정적으로 A배 되어 있거나 X 앞이 B배 되어 있다면 맞나? 사인 앞에 A배 되어 있거나 X 앞에 개수가 B배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
진폭의 변화, 즉 함수 수학에서는 치역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최대 최소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x 앞에 b배 되어 있다면 주기를 변화시킨다고 보시면 돼. 항상 bx라는 통째로 사인 뒤에 있는 친구가 2파이 될 때마다 한 세트거든요. 한 주기거든요. 따라서 bx가 2파이가 된다. x가 b분의 2파이가 된다. 가 한 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기를 체크해서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 주기를 제일 먼저 체크하시고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기억해. 사인은 무슨 모양? 시작점부터 한 주기한을 몇 등분? 4등분 하셔서 얼마만큼 A만큼 올렸다 내려가지고 파동 모양을 그리시고, 코사인은 똑같아요. 한 주기 시작점과 끝점을 잡으셔서 한 주기만큼 그릴 건데 4등분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것이. 항상 그래프 그리실 때 여러분 시작점부터 한 주기까지 생각해서 4등분 하신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맞나? 파동 모양 그래프가 사인이고 내려갔다 올라간다가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파동과 메롱처럼 기억을 해라. 알겠지?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응? 왜? 뭐가 남았는데요? 평행이동도 해야지. 젖었다. 그자? 자, 그러면 이 방금 배웠던 모든 내용을 짬뽕해서 y는 a sin b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방금 알아봤으니까 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탱이들아. y는 a sin b x였는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적당히 뭐 이동했겠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 그럼 x-p가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럼 플러스 q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건 뭐야? y는 a sin b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해서 누가 바뀌냐면 아까 내가 했었는데 시점이 바뀌어요. 이 시작하는 점이 0,0이었던 게 p, q로 옮겨지는 겁니다. 뭐 그런 변화가 있다. 잠탱이들아. 오늘 잠탱이란 소리를 몇 번을 해야 깨겠니? 어떻게 하지? 이거 꼬챙이 같은데 꽂아가지고 매달아 둘까? 이렇게? 못 잘 거 아니요. 옷에 걸려 이렇게 매달아서 수업 듣고 있으면 못 잘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우씨? 자, 여러분 식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일반형으로 주어지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함수는 보통 이렇게 주어집니다. a sin bx 더하기 c, b는 왜 이렇게 짧아요? 자, 더하기 d 이렇게 많이 주어집니다. 요걸 보면서 저 노란색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한번 그려보자고. 오늘 글자를 되게 크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봐 크게 썼는데 한 번만 다시 쓸게. 자, 뭐라고?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평행이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적당히 하나 묶을게요. 뭘로? b로 묶어요. x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입니다. 자, 쌤이 4가지 정도를 체크해서 그릴 건데 잘 보시도록 일단 시점부터 체크한다. 시작점이야 시발점인가요? 마이너스 b분의 c, d가 시작점이고 그 다음부터 주기를 체크한다. 예? 시발점이란 거 못 들어봤어? 유명한 교재도 있잖아. 현우진 씨가 집필한 시발점이라는 교재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인강 볼 날이 오면 그거 보시면 되겠죠. 인강 같은 건 안 보나? 볼 기회가 되면 한번 봐봐라. 현우진 씨 잘 가르치고 재밌으니까. 자,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입니다. 네가 더해져 있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b가 얼마냐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되니까 주기 알겠죠? 시작점과 주기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축 y는 d입니다. 시작점의 y좌표가 축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냥 저는 진폭이라 표현해 볼게요. 진폭은 절대값 A입니다. 요거는 요 앞에 달려있는 숫자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겠죠. 앞에 달려있는 숫자 보면 되니까 그냥. 자, 여러분 요까지 모았으면 이제 그려. 잠탱이들아. 민미르민.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다. 속 쓰려. 잠 깨우다가 시간 다 가겠다. 그지? 자, 헤이, 시작점을 찍어. 어디에 찍어? 뭐, 이게 뭐 6분의 파이 컴마 3이다 하면 6분의 파이 컴마 3에 찍는 거고, 3분의 파이 컴마 1이다 하면 그것다 찍는 거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컴마 2다 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컴마 2에 찍으면 돼. 알겠지? 그건 찍어. 찍으라고 자식들아. 야, 적당히 찍어. 알겠어? 마이너스 b분의 c 컴마 d를 이렇게 찍어. 자, 찍었으면 y는 d를 하나 그리세요. 아, 참고로 익숙해지면 y는 d 안 그려도 아마 그리는 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두시면 편하다. 얘가 축이야. 얘가 축이야. 자, 얘를 기준으로 얼마나 옮기냐면, 뭐만큼 옮기냐면 주기만큼 옮겨요. 주기. 자, 여러분 이 순서대로 그리시면 된다. 항상 그래프 주어져 있으면 해석을 딱 해. 이렇게 싹 정리한 다음에 시작점은 너구나. 주기가 b분의 2파이구나. 그래서 b분의 2파이까지 땡겨. 알겠지? 여기서부터 만약 2까지가 b분의 2파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c 더하기 절대값 b분의 2파이 컴마 d가 될 겁니다. 그냥 별거 없어. 이 점의 좌표에다가 2파이만큼 더한 것 뿐이에요. 됐죠? 이 점의 좌표에서 2파이만큼 더한 것 뿐이에요. 됐나? b분의 2파이만큼 주기만큼 더했다고. 한 주기를 그릴 거야. 됐어? 자, 여러분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주기를 그리는 것입니다. 한 주기를 선생님 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좀만 힘내. 응? 피곤한 건 알겠는데 매일 수업마다 조라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응?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를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항상 4등분을 하세요. 항상 4등분을 하세요. 핵심이야. 사인과 코사인의 기준은 한 주기를 4등분 하는 거야. 한 주기를 4등분해서 지금 사인이잖아. 진폭만큼 올리세요. 진폭만큼 올려. 절대값 A만큼 올리고 절대값 A만큼 내리세요. 알겠죠? 처음 건 올리고 그 다음 건 내려. 왜? 우리는 파동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요렇게 그릴 거니까 항상 올렸다 내리세요. 물론 A가 음수면 내렸다 올려야겠죠? A가 음수면 그때는 내렸다 올려야겠죠? 그게 맞는데 이렇게 내렸다 올려야 되겠지만 보통 A가 양수인 경우가 더 많을 거야. A가 양수라면 일반적으로 올렸다가 내려준다. 알겠지? 자, 뭐 하면 돼? 이걸 반복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반복하는 와중에 원점에서의 좌표 0, 블라블라가 0보다 큰지 아니면은 여기 잘못 썼네. 이 블라블라의 y절편이 0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체크해서 딱 원점 지나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이 위를 이렇게 지나는 상황인 건지 더 내려가서 지나가는 건지는 이제 뭐야? 이 값과 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거까지 체크해주면 완벽해지는 겁니다. 됐죠? 그거까지 체크해줄 수 있으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 코사인을 해볼 건데 코사인 별거 없다. 코사인 별거 없다. 똑같다. 하는 짓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너 이 녀석 x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니까 똑같아요. 시점 또 마이너스 b분의 c, d고 주기도 절대값 b분의 2파이고 축의 방정식도 y는 d이며 진폭 또한 절대값입니다. 선생님 다 똑같으면 뭐가 달라요? 시작점에서부터 한 주기를 그릴 건데 뭐가 달라? 4등분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코사인 그래프답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찍었다가 중간에 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딱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억하라 그랬잖아. 사인은 이거고 코사인은 메롱이야. 알겠지? 사인은 저거고 코사인은 메롱이야. 항상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세트인 한 주기를 그리게 되겠고 한 주기를 그리실 때 시작점으로부터 한 주기만큼 찍어서 너와 너 사이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4등분 하세요.
4등분 하셔서 뭐 한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사인이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올라가는, 맞나? 메롱 모양의 그래프가 코사인인 거야. 됐죠? 아니면 아까 배웠던 y는 a sin bx 있죠? y는 a sin bx를 일단 그려놓고 적당히 평행이동 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d만큼 평행이동해도 되는데, 야, 할 때마다 평행이동을 하려면 쉽지 않잖아. 그래서 바로 그려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됐죠? 그렇다 이거야. 근데 있잖아. 그렇긴 한데, 탄젠트는 아직 안 해봤다. 탄젠트는 언제예요? 뒤에서 한다. 자, 일단 탄젠트 하기 전에 뒤에 제가 실제로 몇 문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쌤이 얘기한 방법 그대로만 하면 그릴 수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 필요한 건지도 풀어볼게요. 이제 끔찍하다, 맞죠? 여러분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이거 그려야 되잖아? 뭐 어떡하냐, 이제 그려야지. 좋은 점을 하나 가르쳐줘.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 보고 사인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매기기 너무 힘들잖아. 자기들도 죽을 것 같잖아. 애들이 개똥 같은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놨을 거 아니야. 심지어 예쁘게 그린 놈은 아무도 없을 거고, 아주 개똥 같은 모양으로 개똥 같은 좌표들 같은 거 찍어가면서 그려놨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매겨가지고 점수를 주겠다는 마음으로 매기면 선생님들 탈모 온다 이거야. 그래서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그래프는 그려줄 테니까 너희들의 미정계수 A, B, C, D의 값을 찾아봐라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나와요 보통. 예,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연습 문제니까 예제니까 해보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라고 그리라는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막말로 그리면 어떻게 확인할 건데? 그렇잖아. 여러분 개똥 같은 그래프 그려놓을 거 아니야. 쌤이야 단련되어 있으니까 잘 그리잖아. 막말로 그리라고 하면 좀 이따 예제 유제 화려하게 그려놓으실 거 아니냐고. 대충만 네 마음대로 맞지? 내려갔다 올라온다고? 야! 이러면서 그려놓을 거 아니냐고. 대칭도 하나도 안 맞고. 그걸 매기는 우리의 입장도 맞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쌤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 안 내면 되잖아. 근데 이걸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려는 놨으니까 얘가 식이 뭘까요? 가 더 많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얘는 그려는 놨어. 식이 뭘까요? 그리고 안 그린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안 그렸는데 이 함수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해. 그러면 미정계수들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래도 그릴 수는 있어야, 개똥 같은 거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려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연습해 볼 테니까 몇 개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확인 또 오늘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풀어주면 여러분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푸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1번에 3번은 너무 심플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2배 확대해서 그려보세요. 그건 됐고, 개념 확인 1번에 2번, 4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또 그려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탄젠트 설명하고 나서 할 거예요. 자, 1번에 2번을 보자. y는 2배의 사인 x-4분의 파이 더하기 1이다 이 자식아. 이걸 그리래요. 물론 여러분 이 문제는 빌드업이 좀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가 뭐야? y는 사인 2x를 그리라는 거지. 2 사인 x를 그리라는 거지. 2 사인 x 그려놓은 거 평행이동 하라는 문제예요 실제로. 맞잖아. 위에 있는 문제가 2 사인 x니까 그거 그렸을 거 아니야. 여러분 1번 문제 풀 거면 그걸 그려서 4분의 파이 컴마 1만큼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리기가 좀 수월하겠지. 저는 한 방에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자, 저 네 가지를 잘 체크해. 익숙해지면 네 가지까지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점이랑 주기만 알면 무조건 그려낼 수 있어. 자, 가자. 시점 4분의 파이 컴마 1이 됩니다. 주기 얘가 1이잖아. 그대로 이 파이 됐지. 촥 적은 y는 1. 그래서 시점에서 y는 1, y좌표가 됐고 쭉 끄면 되니까 이건 그냥 뭐 그렇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폭은요 입니다. 자, 내가 체크했으면 딱 그리러 가자 이제. 자, xy의 좌표 평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 너무 이상하게 그려버렸다. 요새 왜 이렇게 좌표 평면을 못 그리죠? 나는 문제가 있나 어디?
왜 내려가지 자꾸? 너 팔에 왜 뭐 잘못 뭐가 있나 봐. 계속 내려가네. 뭐 어쩔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생겼죠? 야, 시점이 얼마야? 4분의 파이, 1이야. 4분의 파이, 1이야. 이 정도에 찍어볼게요. 축이 뭐야? y는 1이야. 그래서 축을 간단하게 이렇게 쓱 그려볼게요. 자, 주기는 2파이였습니다. 헤이, 하나, 둘, 셋, 넷 가면 4분의 5파이까지고요. 여기가요. 한 번 더 이만큼 가야 되니까. 아이고, 5, 6, 7, 8.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4분의 9파이까지였습니다. 맞잖아. 시점 4분의 파이, 1에서부터 한 주기만큼 2파이까지 옮긴 점이 여기에요. 맞죠?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 뭐 하자고? 시점 주기 축까지 다 써묻지? 진폭이다. 너를 4등분한 점을 기준으로 사인이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을 들려야 되고 여기서 뭐야? 2만큼 올라가야 돼. 2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3까지는 올라가 주셔야 되겠고 원점과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내려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그리면은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잘 그리죠? 뜬뜬뜬뜬뜬. 주기가 왜 2파이냐고? 축은 y는 1. 얘인데요. 시점에서의 y좌표가 그 축입니다. 축. 잘 그려놔라잉. 그 다음 이거를 사실 이것만 그리고 끝은 아니잖아. 반복해서 그려야 되잖아. 여러분, 여러분 내려가면 어디 갈까? 원점 지날까 안 지날까? 사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알기가 쉽진 않지만 완벽한 대칭성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호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한 칸 가면은 요거 가야 있어. 맞잖아. 한 칸 가면은 요쯤 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마이너스 4분의 8일 때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1에 생겼어요. 0 넣으면 음수다 이 말이야. 사실 그것까지 체크하려고 하면 여기 0 넣었을 때 선생님 이 사인 마이너스 4분의 8는 어떻게 구해요? 를 알아야 되잖아. 그런 값들 체크하는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좀 더 쉬워질 건데 자 뭐야? 대칭성이야. 그래프의 핵심은 대칭성이야. 삼각함수 그래프는 반복되고 대칭되어 있습니다. 맞잖아 여러분. 이거 기준으로 뭐해? 대칭되어 있는 모양이야. 이거 기준으로 뭐야? 대칭되어 있는 모양이야.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성이 생명이야. 따라서 너한테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이미 뭐야? 음수를 찍어야 되는 만큼 너한테서 왼쪽으로 한 칸 가도 음수를 찍어야 된다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0이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다 정도로 체크할 수 있겠죠. 야, 그래프 그릴 때 여기 지나나 여기 지나 여기 지나 고민하다 대충 그려야지 이러면 안 되고 생각해보고 그래야 돼. 내가 생각해보고 뭐 요정도 그려놓으면 뭐 사실 완벽한 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아주 잘 그렸습니다. 100점 만점에 150점. 4번인가요? 응? 4번의 파일을 먼저 쓰면 어떡해? 개념 확인답게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네요.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잘 보아라, 잘 보아라. 시점은 4분의 파이, 2. 주기는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겠죠. 축은 y는 2지롱. 진폭은요 역시나 2지롱. x 앞에 코사인 x 앞에 2였잖아요. 따라서 2천지네요. 하여튼간에 한 번 더 그리러 가보자. 그리러 가보자. 말에 자꾸 가락이 붙어요. 무슨 뜻? 아저씨란 뜻이지. 자,
아저씨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야, 얘는 또 올라가나? 왜 이러지? 자, 여러분 축이 어디야? 아니 시점이 어디야? 시점 4분의 파이라는 점에서 1, 2, 3, 4라는 4분의 파이, 2라는 점을 일단 시점으로 해서 너한테서부터 길이가 쭉, 그래서 y는 2라는 축을 하나 그리시고, 좀 대충 찍자 이제. 촤! 하! 허! 호이! 이렇게 해서 4분의 9파이까지 찍어봤습니다. 뭐 중간엔 4분의 5파이겠죠. 뭐다? 파이 더하고 파이 더한 2파이만큼의 주기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2파이만큼의 주기를 표현한 다음에 뭐 한 것입니까? 4등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까 그랬죠? 반드시 4등분 하셔야 된다고. 그지? 반드시 4등분 해라.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차례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어찌 그려야 돼? 올라간다. 시점에서 찍히는 게 아니야. 코사인은 처음에 위에서. 그다음 뭐야? 4등분 된 중간점 4분의 3파이에서 중간에 있는 너를 지나고 4분의 5파이에서 밑을. 왜? 진폭이 2니까 위로 2칸 올라간 4. 진폭이 2니까 밑으로 2칸 내려간 0의 최소를 가지면서 다시 너 지나고 다시 너 지날 수 있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V자로 찍찍 그으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또 곡선이라는 게 또 아름다운 거잖아요. 자, 이렇게 딱 그려주면 이것이 바로 코사인의 그래프다. 이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게 그려주면 된다. 이거. 역시나 뭐다? 메롱 하는 모양이다. 이거지. 진폭은 항상 2. 항상 2가 아니지. 이 앞에가 2였기 때문에 2인 겁니다. 진폭은 항상 기본은 1이죠. 기본은 1인데 참고로 여러분 진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야. 마루와 골까지가 아니야. 축에서부터 마루까지, 축에서부터 골까지잖아. 그지? 축에서부터 합니다. 축에서부터. 따라서 네가 2인 이유는 제일 앞에 개수가 2였기 때문에 진폭이 2인 거야. 하여튼 간에 어허이 여러분 요거랑 요거의 값이 같아야 되죠. 요렇게 그으면은 요거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 3보다는 살짝 커 보이네. 따라서 네가 여기쯤 오도록 이렇게. 그럼 맞잖아. 요렇게 대칭했을 땐 똑같은 2에 올 수 있도록 약간 요렇게 찍혀야 되겠고, 너도 이렇게 그려. 너무 많이 갔다 친구야. 어이? 넌 센스가 없니? 요 정도 됐죠. 다시 여기 밑에서 또 접해야겠죠. 요렇게 생긴 메롱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롱메 그래프가 반복된다. 재밌죠? 뭐 예쁘지 않아 그래프가?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자,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제 1번에 또 1번과 2번을 보면서 비슷한 문제를 또 풀어볼 거예요. 근데 왜 풀어줬냐고? 여러분한테 그리라고 하면 개똥 같은 거 그려 놓을 거니까 우리 보조쌤들 맥이다가 죽겠죠? 누나를 뽑아버리고 싶을 거 아니야. 으윽 하면서 이렇게. 사실 컴퓨터한테 그려달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건 쉽지 않다 원래. 그 와중에 여러분 또 미술적 재능 혹시 있니? 잘 없어? 나 미술 좀 해 이런 애 없어? 쌤은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부 출신이야. 응? 물론 미술부 활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미술부 소속이었는데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 걸리버 여행기에 그림을 한 번 정도 그려봤다는 사실이 잠깐 떠오르고 하나도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말 그대로 시골 소년 같은 거였는데 그때가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분 IMF가 터졌었거든요. 물론 저 어린 제가 뭘 알겠냐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집이 좀 가난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다기보다는 그때 원래 우리가 막 희지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 초등학교 다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인가 어제쯤부터 뭐 집이 좀 안 좋다 하면서 안 좋은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사 간다 하길래 이사를 어디로 가 하니까 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응? 그래서 할머니 집에 얹혀 살다가 응?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살까지 그러니까 IMF가 끝나기 전쯤인가? 아버지가 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고 초등학교 때는 그 1학년, 2학년 때는 바빴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그냥 할머니 손에서 컸으니까 할머니가 우리 돌봐주고 내랑 내 동생 돌봐주고, 아버지는 뭐 밤낮으로 일했나 봐요. 퇴근도 거의 안 하고 일하는 것 같았고, 엄마도 일했습니다. 그때는 원래 전업주부인데 그때는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기억해보면 그랬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둘 다 관심도 없었고, 헤헤 하면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준다 하면서 맨날 옆에서 이러고 피아노 배우고 막 이제 미술 같은 거 학원 다닐 돈은 없어서 그냥 집에서 이제 학교 같은데 방과후 학교 이런 거 하면 하고, 피아노 학원은 엄마 친구가 했던 거거든.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답게 공짜로 들어갔습니다. 개꿀이죠? 그 2달 만에 잘렸어요. 잘린 이유는 미술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다고. 이게 잘렸다기보다는 이제 굳이 피아노까지 열심히 배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네 아들 뭐 수학은 잘하지 않을까 이지라면서. 수학도 못했습니다. 사실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못 외워서 혼났으니까. 한자도 못 외워서 혼나고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건 없어 하면서 이렇게 약간 충격이긴 했어.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한다니.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술 원장, 음악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의 원장님으로서의 그 배려가 아니었을까. 헛돈 쓰지 말고 빨리 다른 길 찾아보라는, 이렇게. 너 같은 거한테 음악적 재능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악보를 볼 줄 아는데, 나 악보 보고 노래 못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 들어봐야 알지. 그 박자도 사실 박치에 가깝습니다. 박자도 잘 못 맞추는 편이. 하여튼 음표 그리는 건 잘했습니다. 음표 그려서 이렇게 악보 해석하는 건 잘했는데 그까지가 끝이었어. 하라 그러면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막 엄청 빠르잖아. 막 이거 화다다다다닥 막 치잖아. 그 이걸 다 외워서 친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여기서 도를 치고 4분의 3박자니까 한 박자 뒤에 미를 치고 반 박자 뒤에 소를 쳐야 되는데 이거를 도, 미, 소를 어떻게 치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그래서 뭐야, 미레도레 민민미 정도 아니면 못 친단 말이야. 무튼 뭐 그랬었어요. 피아노 학원 그 원장님, 원장님이 우리 엄마 친구일 거 아니야. 그분의 조카였던 것 같아요. 약간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그 누나랑 같이 맨날 밥 먹었거든요. 학교 마치면 이제 거기 가서 점심 먹고 막 집에 오고 막 이랬는데, 콩밥 존나 안 좋아했는데 누나가 콩밥 먹을 수 있지 하니까 넷 하면서 존나 열심히 먹고 막 그랬는데 약간 좋아했던 듯함.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그랬었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미술적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그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쌤은 왜 잘 그리냐면, 저도 미술적 재능 같은 건 1도 없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그림도 못 그린단 말이에요. 왜 잘 그리냐. 야, 10년쯤 그리다 보면 잘 그리게 되어 있어. 여러분도 분필 두고 10년쯤 이거 그리다 보면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 10년이나 걸려서는 좀 곤란하다. 알았지? 가능하면 1, 2주 안에 잘 그리는 것까진 못해도 좋다.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니까 주기가 얼마네. 주기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른 거네. 내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아무 때나 잘라도 돼요. 원래 한 바퀴 돌아오는 게 언제까지인지만 알면 돼. 진폭은 얼마네. 축이랑 시점은 실제 문제에서 좀 제시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물론 가끔 축 정도는 얘기할 때가 있긴 한데, 축은 워낙에 이지한 내용이고 그냥 중간에 라인일 뿐이야. 중간 라인일 뿐이고, 시점이라는 용어는 그냥 제가 설명하기 편하려고 그냥 쓰는 적당한 용어일 뿐이에요. 실제 막 공식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줄기 그려서 코사이니까 위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거고 설명하는 거지. 중요한 건 주기와 진폭. 또한 수학에선 진폭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냥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고 이 정도의 용어를 씁니다. 알겠죠? 실제 그래서 저렇게 생겼었던 그래프에서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최대가 A에다가 D 더한 거고요. 최소가 마이너스 A에다가 D를 더한 겁니다. 즉 D에서 A 뺀 거랑 D에서 A 더한 거다. 이렇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고, 문제 조건은 오히려 최대 최소가 좀 더 많이 주어집니다. 자, 다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도 좋다. 간단하게라도 그릴 수만 있으면 오케이고, 완벽하게 네가 어딘지 체크를 못해도 좋다. 이게 그래프가 대칭성이 있거나 매롱이 잘 안 그려져도 좋다. 하지만 반대로 보고 해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있는 중요한 유형들을 하나도 못 풀게 돼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y는 4분의 1의 사인 2x 마이너스 3분의 파입니다.
드디어 x 앞의 개수가 사인 앞의 개수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 주기도 변화가 있죠. 주기도 변화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2로 묶어낼게요. 참고로 반드시 묶어내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도 시작점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평행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평행이동할 때도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이지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 배고파 죽겠다. 자, 시점.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 6분의 파이 컬말 제로가 시점이고 주기는 뭐야, 주기? 2로 나눠야 되죠.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다. 이거 파이. 축은 이제 안 쓸래. 없잖아요, 심지어. 에이, 뭐 그래도 쓰자, 축. y는 제로. 잼퍽 4분의 1. 따라서 그려볼게요. 헤이, 시점 얼마? 6분의 파이 컴마 제로입니다. 시점 6분의 파이 컴마 제로 0. 진 주기가 뭐야? 파이죠. 6분의 파이 컴마 제로니까 이걸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조졌다. 더 크게 그려야 되네. 네가 3분의 파이고요. 참고로 네가 2분의 파입니다. 너는 3분의 2파이에요. 참고로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만큼 더해진 결과입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가면은 너가 3분의 5파이에요. 지랄하지 마. 6분의 7파이지. 죄송합니다. 6분의 7파이였습니다. 죄송. 쌤, 이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생각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분의 2파이. 6분의 파이 2배,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6파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 안 헷갈려. 알았지? 맞잖아. 내가 6분의 2, 6분의 3인데 약분 써서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생각으로 헷갈린다니까. 30도, 60도, 90도긴 하지만 여러분 빨리빨리 안 될 거니까 아직은. 어떻게?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헤이!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까 뭐랬어? 4등분 하라 그랬지. 근데 내가 그래프를 잘 그리보겠다고 6등분 해버려서 좀 헷갈리게 됐긴 하지만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한 주기예요. 이게 주기 파이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얘를 몇 등분? 4등분. 4등분 해야 돼. 4등분. 여기 중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좌표까지 찍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안 할래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얼마만큼? 진폭이 4분의 1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 주세요. 4분의 1만큼 올라갔다가 4분의 1만큼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납작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뭐 한다? 반복해. 됐어? 야, 이거랑 이거 같아. 좀 더 가야 되잖아.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중점이 여기 찍힌다 할까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다 말아요. 여기 만나는 거죠. 요만큼 줄어든 만큼 요만큼 차이가 나게. 이만큼 그려진 거죠. 요만큼 그려지게. 대칭성. 항상 그래프 그리실 때 뭘 기억해? 대칭성. 알겠지?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꽂으라면 저는 분명 주기성과 대칭성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주기성은 기본이고 대칭성은 어려운 문제 풀 때 반드시 활용됩니다. 대칭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손도 못 대니까 대칭성 항상 이런 거 신경 써서 생각해. 이만큼 옮겼는데 이만큼 가면 요만큼 내려갈 거니까 아직 뭐 마이너스 1에 도착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도착은 안 하는구나. 어디? 여기에 이만큼 차이 나는 곳까지는 가야 마이너스 4분의 1에 도착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함을 좀 신경 쓸 수 있어야 좋은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됐죠? 랄랄랄랄 이번은 너무 쉬운데 안돼. 사실 2번 그래프는 너무 쉬워서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면은 또 여러분 나한테 쌍욕 할지도 모르니까 해야겠죠. 자, 보세요. 이제 2번 그래프입니다. 2배 코사인 x-4분의 파이잖아. 그죠? 여기 있다. 통째로 이만큼 내리면 되겠죠? 맞지? 맞잖아. 통째로 이만큼 내리면 되잖아.
여기 이만큼 내려온다니까? 여기 지키고, 여기 지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저기까지. 그래서,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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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렇게 한 줄기 그려 놓으시고, 넓어하게 대충 해서 계속 그려. 계속 그려, 계속. 이렇게. 얘가 예제 1번에 2번 그래프니까 참고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하다? 두 개만큼 차이 난다. 두 칸만큼 차이 난다. 이게 평행이동을 성질을 이용해서 그려본 겁니다. 평행이동하면 저렇게 그려진다. 자, 탄젠트는 잠깐 이따 해보고. 하는 김에 그까지 해버리고 그냥 할까. 자, 5분만 쉬었다가 탄젠트 하고 나서 뒤에 문제 한꺼번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것도 중요하지만 탄젠트 정도는 하고 하죠.